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주말에 있는 축구 승무패 토토 최종팩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멤버십 관련해서는 배팅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단톡방 참여를 희망하고 싶으신 분들만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버햄튼 대 토트넘의 경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토트넘이 지난 경기 패배하긴 했지만 뭐 로메로가 이제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뭐 경기를 출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이런 그 부상자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좀 배당이 생각보다 높다라는 부분도 있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배당에 비해서 투표율이 너무 좀 몰리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토트넘이 좀 유리해 보이는 경기라고, 개인적으로 뭐 퇴장자나 아니면 부상자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토트넘이 유리해 보이는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배당에 비해 투표율이 좀 너무 낮게 좀 지금 몰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경기라서 제가 보는 그런 부분이 좀 잘못됐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도 제가 생각했었던 부분들, 그리고 봤었던 이런 경기적인 부분들에서는 울버햄튼이 그래도 이번 시즌 뭐 어느 정도는 좀 괜찮은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여전히 저는 좀 수비에서의 느린 주력에서의 비롯한 그런 공간이 나오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토트넘이 이런 좀 원정이라는 점과 부상자와 이제 뭐 퇴장자에 대한 공백은 분명히 있겠지만, 울버햄튼 상대로 저는 이변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울버햄튼과 토트넘이 보여주는 시즌 초반에 지금의 모습은 좀 차이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울버햄튼의 단통 패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라요 대 지로나의 경기고요. 저는 이 경기는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경기도 지로나 경기를 좀 이변을 봤었는데, 이변을 본 게 좀 민망할 만큼, 물론 뭐 지로나가 이제 역전을 하면서 승리한 경기긴 했지만, 지로나가 그만큼 이번 시즌 굉장히 좋아요. 물론 뭐 공격에 비해서 수비가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공격에서의 화력도 너무나도 좋고 만드는 과정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저는 홈의 라요는 만만한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라요 상대로 지로나의 지금 배당이 너무나도 높게 책정이 됐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이 배당을 봤었을 때, 물론 뭐 지로나가 경기력적으로 유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저는 라요의 경기력도 나쁘진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지로나의 배당이 너무 좀 높게 책정이 됐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서 이 경기는 좀 이변으로 바라보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승무패로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대 에버튼의 경기고요. 크리스탈 팰리스의 승 쪽을 좀 생각하긴 했었는데 오히려 에버튼이 이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두 팀의 경기력 차이가 저는 크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버튼이 보여주는 모습이나 뭐 크리스탈 팰리스가 보여주는 모습, 뭐 이 두 팀이 보여주는 모습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물론 뭐 크리스탈 팰리스가 홈이고 에버튼이 보여주는 이 수비에서의 불안한 부분들의 모습들을 비춰봤을 때는 크리스탈 팰리스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지만, 저는 크리스탈 팰리스가 이렇게 뭐 에버튼 상대로 경기력이 압도적이진 않다라는 생각도 좀 가지고 있고, 에버튼이 분명히 공격 원정에서의 경기고 지금 순위가 좋지 않기 때문에 공격적인 부분보다는 조금은 라인을 낮추고 플레이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비슷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건지 크리스탈 팰리스 쪽으로 배당에 비해서 좀 투표율이 많이 몰리진 않았죠. 그래서 제 생각도 이 경기는 좀 무승부에 조금 더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크리스탈 팰리스의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경기입니다. 알메리아 대 소시에다드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소시에다드가 좀 유리해 보이는 경기죠. 배당도 낮게 책정이 됐고 투표율도 많이 몰렸는데, 뭐 알메리아가 보여주는 모습들이 워낙에 좋지 않아서 소시에다드가 보여주는 모습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정에서의 이 정도의 투표율의 소시에다드는 저는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제가 소시에다드 경기 이변 보면은 그냥 소시에다드 정배로 들어오는 경기들이 좀 많아가지고 이 경기를 이변을 가져갈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긴 했지만 제가 봤던 모습에서는 소시에다드가 약팀 상대로 완전히 이번 시즌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팀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무승부까지는 가져가는 것도 괜찮은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폴더에 여유가 없으시다면 소시에다드의 단통으로 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패 투픽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본머스 대 뉴캐슬의 경기고요. 저는 이 경기 그냥 단통으로 가져가겠습니다. 본머스가 뭐 만만한 팀은 아니고 뉴캐슬이 뭐 다시 또 최근에 강팀을 만났을 때에 좀 힘없는 부분들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래도 약팀 상대로는 잘 잡아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뉴캐슬이 원정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낮은 배당을 받았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는 저는 뉴캐슬이 무난하게 승리할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머스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그라나다 대 헤타페의 경기고요. 지금 무승부 쪽으로 너무 많이 몰려서 이 경기를 좀 승패 방향으로 가져갈까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었고 저는 승패 방향이라면 원정에서의 헤타페보다는 그라나다가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뭐 헤타페가 순위적으로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고 그라나다는 이번 시즌 굉장히 좀 낮은 순위에 위치하고 있지만 저는 그라나다가 보여주는 경기에서의 모습들 자체는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정력이 좀 많이 떨어지긴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헤타페 상대로 경기력 자체가 밀린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아서 좀 무승부 경기력적으로는 무승부인데 지금 투표율이 무승부 쪽으로 너무 많이 몰려서 이러면은 마감될 때쯤에는 한 44%가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적인 측면에서는 너무나도 무승부에 좀 가깝고 그라나다의 승을 가져가기에는 어쨌든 이 두 팀이 보여주는 모습에서는 헤타페가 더 앞서는 부분은 맞기 때문에 그라나다의 승도 좀 손이 쉽게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승부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입니다. 오사수나 대 라스팔마스의 경기고요. 라스팔마스가 이번 시즌 굉장히 좀 예상 외로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래도 저는 홈에서의 오사수나가 저는 굉장히 좀 괜찮은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공격에서의 모습들도 좋은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라스팔마스가 이번 시즌 좀 선전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무승부에 대한 고민도 좀 들긴 하지만 그래서 그래도 홈에서의 오사수나고 경기적으로는 저는 그래도 오사수나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사수나의 단통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입니다. 레알 대 발렌시아. 발렌시아가 이번 시즌 괜찮죠. 그렇지만 뭐 레알이 지금 상황에서 좀 부러지기에는 뭐 흐름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발렌시아가 공격적인 부분에서의 득점력이 많이 이번 시즌 좋아진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수비에서의 그런 크로스나 세트피스에서의 실점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수비에서의 공간 자체는 여전히 좀 불안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의 레알의 공격진이라면 충분히 뚫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알의 단통 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번 경기입니다. 아스날 대 벌리. 사실 이 경기가 90%가 넘는 투표율이 이런 경기를 의심을 하기에는 지금 두 팀의 경기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축구에서 이변은 존재하겠지만 예측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아스날이 너무나도 유리해 보이는 경기라서 아스날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입니다. 아스톤 빌라 대 풀럼의 경기고요. 저는 이 경기는 좀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톤 빌라가 굉장히 좀 유리해 보이는 경기죠. 뭐 풀럼이 이번 시즌 좀 힘을 못 쓰는 부분들도 있고 제공권도 지난 시즌에 비해서의 그런 강력한 제공권을 보여주고 있진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스톤 빌라가 이번 시즌 여전히 좀 좋은 공격에서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저는 아스톤 빌라가 이 정도의 투표율을 받으면 좀 이변이 나올 때가 좀 많았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풀럼이 이 제공권의 한 방은 보유하고 있는 팀이라서 아스톤 빌라가 득점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풀럼의 세트피스 한 방으로 만약에 아스톤 빌라가 실점을 하게 되면 오히려 좀 패배하는 그림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좀 이변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아스톤 빌라의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리버풀 대 브랜드퍼드. 이 경기를 의심하기에는 리버풀 쪽이 좀 배당도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됐고 투표율도 좀 많이 몰렸는데 저는 브랜드퍼드가 좀 만만한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리버풀이 경기력적으로는 앞서고는 있지만 브랜드퍼드가 쉽게 밀리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리버풀의 단통 승으로 가져가기에는 이번 시즌 뭐 좋은 선수진과 엄청나게 좋은 경기력,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진 않아서 무승부까지는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승무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입니다. 웨스트햄 대 노팅엄 포레스트의 경기고요. 웨스트햄이 보여주는 모습들도 좋죠. 지금 뭐 최근에는 조금은 이제 경기적인 부분들이나 아니면 득점적인 부분들이 떨어지면서 좀 흐름이 좋지는 않은 상황이긴 한데 노팅엄과의 경기력 차이는 좀 많이 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웨스트햄이 지난 시즌과 비교했었을 때는 더 좋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고 물론 뭐 두 팀 순위적인 차이나 경기적인 부분들이 크게 차이가 나진 않지만 이런 경기에서는 사실은 홈팀이 좀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경기적인 부분들도 저는 이 웨스트햄이 이번 시즌은 뭐 최근에는 주춤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좀 공격을 전개하는 과정이나 득점적인 부분들이나 많이 좀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웨스트햄이 더 유리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웨스트햄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첼시 대 맨시티의 경기고요. 첼시가 지난 경기 승리하면서 분위기 반전에는 성공을 했지만 상대가 맨시티입니다. 그리고 뭐 첼시가 지난 경기 토트넘 상대로 경기력이 좋았다라고 보기도 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를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맨시티가 원정이라 할지라도 첼시의 지금의 경기력을 봤었을 때는 맨시티가 무난하게 승리하는 경기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첼시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세비야 대 베티스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좀 이변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 경기는 의아하죠. 배당은 세비야가 굉장히 낮은 정배당을 받고 있지만 투표율은 또 무승부로 좀 몰려져 있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경기고 균등하게 투표율이 분배가 된 경기죠. 저는 세비야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난 시즌도 그렇고 이번 시즌도 그렇고 리그에서 좀 힘을 많이 못 쓰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베티스는 뭐 원정에서의 베티스는 굉장히 좀 불안하고 이 수비에서의 공간이 굉장히 많은 팀이라서 세비야가 역습 위주로 노리는 팀이었다면 저는 베티스를 선택하진 않았겠지만 세비야는 역습 위주라기보다는 좀 측면에서의 크로스나 측면에서의 플레이가 조금 더 많은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성에서의 세비야가 유리하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고 이번 시즌 리그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이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베티스가 훨씬 더 앞서기 때문에 저는 이변이지만 그냥 베티스를 가져가는 게 더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비야의 단독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최종픽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저는 또 승모패와 프로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